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저희 집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한국에 왔고 저희들 계획이 원래 영미권으로 이렇게 좀 가서 취업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국제 운전면허를 좀 획득해서 오라고 말을 해서 아내가 운전면허를 그 외국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으로 후에 왔죠. 근데 한국은 제가 위에 이제 지인께서 타시다가 쓰지 않는 중고차가 있어서 잠시 그거 쓰라고 주셔서 제가 살살 운전했어요. 한국 지리는 제가 알고 저희 아내는 한국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했고 아내가 운전할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22년 10월 15일 그 경미한 어떤 산길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요. 여기 기관지랑 호흡기 계통이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1년 전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나빴어요. 상태가. 그래서 지금 거기 진료 기록도 있고 다 있어요. 자료가. 제가 어쩔 때 이제 호흡기에 그 당시에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고 한번 이렇게 기침 천식이 나오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아주 괴롭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는데 완치가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그렇게 제가 호흡기 계통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침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폭 4m 정도의 차 한 대 빠져나갈 수 있는 왕복 도로예요. 중앙선이 있고 그래서 너무 기침이 막 나오고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차에 내려서 있다가 이게 너무 심해져서 저희 집사람이 거기다 차를 그냥 세워둘 경우에 뒤에서 오는 차가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굴곡길이 있고 경사로기 때문에 앞에서 또 이렇게 오는 차가 정면 추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좀 안전한 지역으로 안전한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 중에 저희 차 뒤에 제가 초보 운전이라고 굉장히 크게 붙여놨거든요. 그거를 보고 아마 아반떼차가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런 초보 운전 차량을 보통 보면 뭐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희 차가 이렇게 서행했다면 만약에 추월하고 싶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추월을 해서 가겠죠. 근데 이 아반떼 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뒤따라와 가지고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차가 그 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앞에 있는 산타페 차를 이 아반떼 차가 추돌을 했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침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몇 달 지나서 뭐 블랙박스를 이렇게 통영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알았고요. 근데 그것도 각도가 좀 전방에 있었던 산타페차 블랙박스도 있는데 그거랑 디지털 포렌식 진행 영상을 같이 보면 진실을 완벽히 알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수사 서류에 반영이 안 됐죠. 앞지르기로 사고가 났는데 이 아반떼차가 처음부터 주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 서류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주정차 중에 있는 차를 저희 차가 추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볼 때
또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우리 차가 계속 움직였다는 걸 아는데 우리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앞에 차를 들이박았다고 그렇게 수사 서류를 조작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항의를 했던 것이고 저희 집사람이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캐나다나 여러 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그 운전면허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잘못이 있다면 이 일에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아플 때 119 같은 데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차를 세워놔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운전면허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해외 운전면허가 있고 또 긴급 상황에서 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게 한국의 도로교통법 위반이구나 알게 돼서 저희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관할지 경찰서에 가서 다 말씀드리고 진술서도 써 가갖고 벌금도 내겠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몇 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했다. 무면허가 아니죠. 갱신 안 하고 운전을 했다.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통과에서 가라는 거죠, 그냥. 그거. 그 접수도 안 해주고 뭐 벌금도 안 받아주고 그냥 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거 정리하고 가고 싶다고 이거 접수해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결국은 거기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받아준 이유는 통영경찰서에서 그걸 알고선 그쪽 경찰서로 전화해서 못 받아주게 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제 녹음도 있어요. 통영경찰서는 그것을 약점으로 해갖고 계속 지금도 댓글에다가 무면허 운전은 누가 있죠? 누가 운전을 했죠? 그러는데 이미 저희 집사람의 이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한 문제, 그 문제는 약식 명령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다 끝난 문제예요. 그거 자꾸 댓글에다가 그런 말씀을 통영경찰서 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자꾸 댓글을 다시는데 치졸합니다. 그거 어떤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프고 그럴 때 차를 거기다 세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면 사실 표창장은 못 주나마 그거를 갖다 약점과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자꾸 괴롭히면 안 되죠. 저희가 자진해서 가갖고 벌금, 과태료 뭐든지 좋다고 다 낸다고 그랬는데 통영경찰서에서 못 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좀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에 대한 본질만 잘못된 것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통영경찰서 수사서류에는 아반떼 차가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뒤에서 우리 차가 추돌한 걸로 그렇게 100% 가해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틀렸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저희 아내가 치상 범인이 됐습니다. 또 외국 못 나가요. 그냥 우리 여기서 통영경찰서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이런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막장이라고 생각해요. 보험 사기를 쳤으니까. 자, 보세요. 통영경찰서는 참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녹음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고 또 경찰관들이 정정당당하다면 녹음에 서로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을 바꾸면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정직하게, 당신들도 정직하게 서로 해서 녹음을 남겨놓으면 서로 좋은 일이죠. 또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을 찍는 거, 그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무 시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견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동영상을 안 찍었다면 통영경찰서 저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것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 저한테 손가락질 모욕을 한 거, 거기 제가 공무집행 방해를 했습니까?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줬잖아요. 무슨 민원 서류? 영상을 조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 영상이 왜 조작된 건지 내가 설명을 하는 그런 민원 서류를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그냥 가라고 5, 6, 7번 말하면서 제가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젊은 분들이 막 이렇게 제 앞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손가락질을 한 것처럼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거기에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누가 정당한 민원을 제출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피해를 당해서 그런 피해를 당해서 1,000만 원을 산길에서 지급하고 뺏겼는데 영상을 이렇게 하고 뭘 공개를 안 하고 그런 민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성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그거 정당한 민원 아닙니까? 근데 정당한 민원을 제출하는 60대 남자한테 그 젊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얼굴 앞에다 하면서 당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녹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통영경찰서에서 22년 12월 26일 위변조한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그거 즉각 위변조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대방 차량, 아반떼 차량, 산타페 차량 보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사관이 보험이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아니고 아반떼 차의 차주, 남자만 보험 적용이 돼요. 여자는 다른 보험회사인데 제가 문의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험 적용 안 돼요. 자, 그때 저한테 녹음을 못하게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 운전자는 지금 보험 적용이 안 될 텐데 거기 분명히 그거 한번 확인해봐요. 보험 적용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둘이서 거기 한번 확인해봐요. 보험은 특약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하라고요. 그래 그럼 본인 차 운전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 네. 내가 왜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아까 여러 번 내가 말했어요. 나랑 관계되는 걸 말해요. 본인 차 자, 운전자잖아요. 내가 법률 관계를 말해줄게요. 저거는 최병록이 신고한 것 같은데 맞아요? 최병로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신고했어요? 앞에 산타페가 신고하셨어요. 산타페가 신고했어요? 아, 그 좋아. 그러면 지금 녹음합니다. 녹음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해줄게요. 녹음해요. 네, 녹음합니다. 여기 다 듣고 이렇게 녹음하지 마세요. 네, 녹음합니다. 네, 녹음할 수 있어요. 제지했습니다. 내가 녹음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돼요. 다른 사람 그럼 밖으로 나가요. 끊으세요. 그럼 밖으로 나가. 그럼 조사실에 가갖고 얘기해. 아니 녹음을 그리고 여기 팀장이 누굽니까? 팀장님과 이제 왜 녹음을 왜 하세요? 팀장 누구예요? 아니 녹음을 왜 하세요? 아니, 팀장 누구냐고요? 팀장을 왜 하고 녹음을 왜 하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과정이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녹음하는 거예요. 좀 싸가지고 뭘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사건 접수 번호는 있는데 사건 접수 날짜가 없어. 전산에. 스테이처럼 운전 누가 하십니까? 지금 담당이에요? 아니요. 담당 아니면 빠지세요. 아니 왜 담당 아니면 빠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아니면 빠져요. 그 팀장 나오라 그래. 팀장. 아니 왜 팀장 나와요. 선생님차는 운전 누가 했습니까? 아니, 팀장 나오라 그래요. 그거를 당신들이 조사해야지 왜 내가 조사합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아니 선생님 차 당신들이 조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있는데요. 선생님 차 자,
여기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녹음을 못하게 제재하고 있고 녹음을 못하게 할 때 민감한 말이 나왔어요. 누가 신고한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반떼 차량인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뜯어갔는데 또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저한테 전화로 어떤 사람들이 병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그게 병원 자기 본인이 이렇게 운전을 잘못해서 앞으로 끼어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들이박아서 그것도 들이박은 것도 터치 정도로 그렇게 살짝 그런 거죠. 그걸로 어디 다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안 아프다고 그랬고 계속.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갈취해 갔으면서 또 저한테 병원에 다닌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신고한 목적이 뭐예요? 형사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신고를 하겠어요?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반떼 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조사관이 좀 실수를 해서 그 산타페 차주가 신고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저는 11월 2일 날 22년 11월 2일 날 조사관이 열람시켜준 산타페차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죠? 산타페차가 신고를 했다면 산타페차 블랙박스를 보여준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중간 통지서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간 통지서. 11월 2일 열람하신 휴대폰 촬영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은 이 12월 2일 날 산타페차 정본 블랙박스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아반떼 차에서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깔끔하게 영상이 처음부터 산타페차는 없었고 산타페차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반떼차가 신고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산타페차가 신고를 했으면 11월 2일 날 제가 본 게 산타페 영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속 저희 차를 누가 운전했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건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죠. 여기 보면 10월 20일 날 작성한 서류로 돼 있어요. 통행경찰서. 여기에 보면 저희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저희 아내의 이름으로 돼 있죠. 소유자는 김누구, 제 이름이죠. 저희 주소도 있죠. 제 전화번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제 차적 조회를 하고 신원 조회를 해갖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가 운전했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약점 삼아서 저희 아내한테 치상죄를 씌워서 교통사고를 아내가 100% 잘못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보험 사기를 쳤던 거예요. 보험회사에 또 돈을 청구해서 또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게 통영경찰서가 했던 역할이에요. 11월 17일 정도에 보험금을 받았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DB보험사를 통해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없고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단지 통영경찰서에서 DB보험사로 전화해서 돈을 보험 사기를 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보험 사기 쪽에 있어서는 통영경찰서 직원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손가락질 모욕할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녹음도 금지시켰고 다 알고 있어요. 조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따로따로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사람은 정보 공개를 안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위 조서를 쓰고 또 이렇게 수사 서류를 허위로 쓰고 이렇게 역할을 갖다 여러 가지로 분담을 해서 사기로 보험금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낼 때 저희들한테 거액의 돈을 이미 갈취해 간 것을 통영경찰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통해서.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조사도 다 하지 않고 며칠도 되지 않아 갖고 전산에 사고도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접수 번호는 있는데 접수 날짜도 안 올렸더라고요. 내가 12월 26일 날 전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아무것도 조사 없이 아무 자료 없이 대구 쪽에 있는 DB보험사를 통해서 산타페 차주는 통영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통영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왜 대구에서 보험금을 받습니까? 네. 그쪽에 줄이 있나 보죠. 그쪽에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한번 말하면 해줄 수 있는 줄이 있나 보죠. 또 대구에는 아반떼 운전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뭐 고위층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고위층 자제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통영경찰서나 경남경찰청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조금 약점이 있고 그런 차 뒤에 따라 붙어서 사고를 일으키고서 보험금을 사기로 갈취하고 일반 합의금을 갈취하고 입건시키지 않고 경찰은 뭐 이렇게 하는 협업 관계 같아요. 왜냐하면 통영경찰서 여기 수사서류에 보면요. 아반떼에는 동승자가 없습니다. 동승자가. 네, 여기 봐요. 동승자가 없어요. 근데 이 아반떼 차에 5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허위 공문서라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허위가. 여기 5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겠죠. 제가 아반떼 차를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22년도에 4건입니다. 교통사고 비슷하게 뭐 끼어들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사고를 내서 대부분 경찰서까지는 가지 않고 합의금을 뜯어내겠죠. 어떤 약점을 잡아서. 또 경찰서에 가도 돈을 뜯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 편을 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영경찰서에 명백한 디지털 포렌식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반떼 차가 주정차하고 있지 않아요. 앞지르기로 들어온 다음에 자기 추진력으로 앞에 있는 산타페 차를 추돌 합니다. 추돌도 꽝한 추돌이 아니라 그 터치라고 봐야 돼요. 그걸로 누가 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행 영상이랑 산타페 차 영상이랑 보이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거 보이면 완전히 이거는 경찰관들이랑 다 사기니까. 지금이 있는 디지털 포렌식 영상만 봐도 이거 사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아까 녹음에 보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보험 문제가 나와요. 아반떼 운전자 미보험 여부는 1월 6일 본 조사관이 대구 방문하여 조사를 했는데 미보험 여부 확인했다. 별도 운전자 소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무보험상에 적용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거 허위입니다. 무보험상에는 무보험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 차량이 이렇게 배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반떼 운전자가 배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무보험상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이미 받을 돈을 충분히 다 받았고 아반떼 보험
아반떼 운전자가. 그래서 아반떼 운전자가 뭐 무보험 상해를 통해서 또 보험금을 혹시 받았다면 그거 보험 사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무보험 상해로 보험 적용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또 받았으면 보험 사기고요. 여기 보면 아반떼 운전을 했던 사람이 가해 차량으로 돼 있어요. 운전자 권씨 여자예요. 여기 보면 피해자는 산타페 차량, 산타페 차량이에요. 63가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험 가입 증명서에 보면 가해 차량이 아반떼 차고 피해 차량이 산타페 차고, 또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은요, 피보험 차량은 336594 어쩌고저쩌고 뭐 요거는 뭐냐면 다른 차량입니다. 이건 아반떼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면 어떤 차량이 피보험 차량이 되는 거고, 그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담보가 되는 거죠. 이 가입 증명서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3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죠. 이 권 씨가. 이 권 씨가 아반떼 차량을 타고 사고를 유발했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무보험 상해로도 다른 자동차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미보험이에요. 미보험인데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써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송치도 안 시키고 100%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경남경찰청장님, 이거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통영시, 거제시, 또 창원시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문제 빨리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